자, 이번 소식은 1위입니다. 바로 메르스 관련 소식인데 3차 감염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추가로 확진 환자가 2명이 더 나타나서 지금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인성 기자. 예. 자, 지금 추가로 2명이 늘어나서 총 확진 환자가 15명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추가로 확진 환자로 알려진 환자 2명. 이번에도 역시 첫 감염자가 입원했던 병원의 같은 병동 8층에서 병을 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한 명 같은 경우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라고 하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이 아프신 어머니를 매일같이 병문안을 왔던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 다 아주 건장한 이 30대 남성인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첫 환자가 거쳐갔던 개인 병원 2곳의 의료진을 제외하면 이 나머지 감염자들 모두 이 병동 8층에서 감염이 됐습니다. 아직도 이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들 중에서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확진 환자는 2~3명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2차 잠복기가 끝나는 이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병원을 잠정 휴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자, 일단 정부에서도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지적을 좀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오늘 직접 입을 열었는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메르스의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최초 환자에 대한 접촉자 그룹의 일부 누락 등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간이 메르스의 확산이냐 진정이냐의 기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차 감염을 통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성 기자. 예. 일단 2차 감염이라는 거는 처음에 병을 가진 보균자로부터 옮긴 그 당사자로부터 옮긴 것만 따지기 때문에 지금 15명이라는 건데 지금 3차 감염이라는 거는 2차 감염자로부터 옮기는 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3차 감염자가 발생한다면 정말 나라가 벌컥 뒤집어질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3차 감염이 보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충분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3차 감염자가 발생한다면 이 메르스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기 때문에 공포감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지난달 26일이죠. 이 중국으로 출장을 갔던 40대 남성과 접촉했던 사람들이 이 3차 감염이 되는지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 남성 같은 경우 발열 증상이 난 19일부터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은 26일까지 아무런 통제 없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병원 응급실을 2번이나 방문했다고 하고요. 이 직장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녔다고 합니다. 또 한국에서 홍콩까지 타고 갔던 이 비행기 그리고 홍콩에서 중국 광둥성까지 타고 갔던 이 버스에 같이 앉아 있었던 사람들도 3차 감염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은 국내 최초 감염자가 격리된 뒤 최대 잠복기인 2주가 지난 이번 주 중반이 아주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동희 차장. 네. 지금 여인성 기자가 설명했듯이 비행기도 타고 버스도 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밀폐된 공간 안에 여러 사람이 함께 확진자와 함께 있었다는 거를 확인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 내부 지금 비상이 걸렸을 것 같고 이 환자, 중국으로 간 이 40대 남성은 어떤 상태인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격리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약간의 그 불신감 그리고 불만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오늘 문영표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중국 정부에게 뭐 직접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국제 공조를 통해서 잘 처리해 나가겠다. 중국 정부가 잘 치료해주고 있어서 감사하는 말씀을 전한다. 이런 뜻을 전달을 했거든요.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이 남성이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여행을 하는 이 과정에서 접촉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55명이나 현재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이 한국에서 온 이런 감염자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는 것 아니냐 이런 정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한 감정이 확산된다.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감염된 사람이 넘어왔다. 이 자체만으로 이 반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 남성이 입국하는 과정에서 이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던 사실에 대해서 숨겼고 또 비행기 안에서 이 남성과 같이 있었던 여성 2명은 격리 조치에 대해서 완강하게 처음에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그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왜 제대로 조치에 따르지 않느냐.
우리한테 어떤 병균 퍼뜨리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중국 내에서 일부 매체이긴 합니다만 한국 사람들이 우리 무시하고 제대로 흥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한 정서를 좀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뭐 고의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반한 감정으로 번지는 것까지는 조금 위험해 보인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연선 기자. 예. 사실 이런 큰 일이 벌어지면 제일 무서운 게 괴담이잖아요. 괴담. 그렇습니다. 있지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인터넷상, SNS상에서 퍼지는 게 바로 이 괴담일 텐데 괴담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닌 소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인터넷과 모바일로 이른바 메르스 찌라시가 아주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느 병원 중환자실이 폐쇄됐다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요. 해당 병원은 이 중환자실은 정식 운영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내린 병원은 맞지만 발생한 병원은 아니다. 이 발병 환자는 격리병원으로 이송했고 의료진은 자택 격리 조치했다고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치사율이 90%다. 예. 이런 무시무시한 소문도 돌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메르스 치사율이 40%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외 국가에서의 치사율은 아직 안 드러났고요. 국가가 가진 의료 수준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숨만 쉬어도 메르스에 예. 걸린다. 뭐 이런 소문도 돌았습니다. 공기를 통해 전염이 될 수 있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데요. 현재까지는 같은 공간에서 밀접하게 접촉을 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정부가 숨기고 있다. 이런 소문. 예.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메르스 환자 중에 이 사망한 환자는 없다고 합니다. 한 환자 같은 경우 이 기계호흡을 하고 있지만 원래 암 치료를 받아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환자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황당무계한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퍼뜨려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수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 관련 법규가 미비해서 제대로 처벌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치사율이 90%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펴도 저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지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이 관계 당국에서는 저런 처벌, 유언비어에 대한 처벌 근거도 좀 마련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대로 경범죄 처벌법에 허위사실 유포가 있고요. 그다음 저걸 만약 인터넷에 올리면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좀 처벌받기 때문에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밝혀지는 그 그렇죠. 과정이 또 밝혀지는 논란이 과정에서.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이 괴담이라는 거는 정부가 뭔가 대응을 잘못했을 때 이런 괴담이 또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불신하기 때문일 텐데요.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지금부터는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